가섭스님 권장으로 가섭의 힘을 소환해 열이를 저주해서 해방시키고 물귀신의 영혼을 불태웠다. 물소리조차 메말라 버린 밤이었다. 달빛은 숨을 죽인 듯 어둠에 잠겼고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궁궐 안은 고요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정적을 뚫고 날아든 것은 한 줄기 살기였다. 어떤 활이나 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으며 어디서 날아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살기가 두 사람을 정확히 꿰뚫었다는 사실이었다. 중전 박씨의 침소. 새벽 어스름 속 그녀는 짧게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쓰러졌다. 배를 감싼 손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입가에 피 한 점, 외상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호흡은 갈수록 미약해졌다. 그리고 열이 장명무의 실을 감던 그녀의 손목 위로 보이지 않는 살기가 스쳤다. 피부에 닿는 순간 장명은 흩어졌고 그녀의 몸은 귀를 찢는 진동과 함께 바닥으로 무너졌다. 찰나 가섭 스님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혼을 꿰뚫는 화살은 육신이 아닌 운명을 겨누는 것. 그 화살에 맞은 자는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 왕은 대전으로 달려갔다. 피로 물들지 않은 두 개의 피격 사건. 이것은 저주의 증거였다. 그는 침묵 속에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풍산이 궁에 돌아왔다지. 정적이 돌았다. 누구도 그 이름을 쉽게 입에 담지 못했다. 왕은 단호히 명령했다. 풍산을 데려와라. 그자가 돌아온 이상 이는 단순한 귀신의 짓이 아니다. 한편 대비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운 차를 따르고 있었다. 오상궁이 다가와 조심스레 속삭였다. 풍산이 도착했습니다. 마마. 대비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띄었다. 마침 잘 되었군. 이제 다시 실을 엮어야 할 때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왕실을 지키는 길은 결코 고요하지 않으니까. 풍산은 조용히 궁궐로 들어섰다. 보이지 않는 두 눈으로도 그는 길을 단숨에 찾아 걸었다. 과거의 기억, 스쳐간 살기, 흘러간 혼령의 흔적들. 그는 발끝으로 그 모든 것을 더듬으며 은밀히 웃었다. 또다시 귀문이 열릴지어다. 그러곤 작은 부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원자를 저격했던 바로 그 부적이었다. 열이의 침상 곁 강철은 손끝에서 이무기의 기운이 서서히 사라져감을 느꼈다. 윤갑의 육체는 점점 그에게 맞지 않았다. 마치 저주가 육신을 잠식하듯 강철의 힘은 갇히고 분열되며 흔들렸다. 그의 눈앞에는 다가오는 어둠이 아른거렸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열이의 손을 쥐었다. 그녀의 맥박은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불안정했다. 마치 혼이 몸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도는 듯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니. 강철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널 구할 수 있다면 괴물 따위가 뭐가 무섭겠어? 그 순간 열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철의 시선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었다. 열이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속삭이듯 말했다. 잘 맞았어. 그 목소리는 살아있으되 죽음의 문턱에 선 자의 것이었다. 그 말은 방 안을 맴돌며 귀문이 다시 조용히 열리고 있음을 알렸다. 누구도 그 실을 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실은 궁궐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열이의 숨결은 가늘었고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살을 맞았어. 그 울림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강철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이제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윤갑의 육신은 더 이상 그에게 맞지 않았다. 이무기의 기운은 메말라 가고 몸 안에서 솟구치는 괴물성이 그를 뒤흔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열이를 살리고 싶었다. 가섭 스님에게 받은 골담초, 붉은 빛을 띠는 그 뿌리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비장의 카드였다. 이제야 그는 그것이 왜 혼을 되살리는 약초라 불리는지 깨달았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명도를 조심스럽게 펼쳐 방 한가운데 세웠다. 그 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대신 혼의 기운, 귀신의 파장, 살의 흔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거울에 비친 열이의 얼굴은 붉게 빛났지만 그 빛은 미약했고 그녀의 심장을 조이는 검은 실이 뒤엉켜 있었다. 그것은 팔척귀의 저주였다. 강철은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다. 그 안에는 야광주의 잔재, 팔척귀와 싸운 후 남은 불안정한 기운이 있었다. 그놈과 내가 같은 기운으로 묶여있다면 그놈을 밀어낼 수 있는 것도 나일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기운을 열이의 손 위로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피를 뽑아 그녀의 혼을 적시는 듯한 고통이었다. 한편 풍사는 궁궐 안고요한 정각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맹한 눈동자 속에서도 그의 손끝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기운을 감지했다. 찰은 들어갔지만 혼은 완전히 묶이지 않았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귀문의 문을 더 깊이 열기 위한 어두운 의지의 증거였다. 이 무기다. 그것이 귀문을 지키고 있구나. 풍사는 조용히 손바닥 위에 부적을 펼쳤다. 오래전 원자를 겨냥했던 것과 같은 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표적이 달랐다. 윤갑! 풍사는 알고 있었다. 그 육신이 사라지면 강철도 무너지고 열이 역시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열이의 방 안 골담초의 은은한 향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강철의 기운은 열이의 손목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장명무에서 끊어졌던 실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엮이기 시작했다. 눈을 떠! 열이 강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다시 눈을 뜨면 난 더 이상 괴물이 아닐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명도가 깜빡이듯 흔들렸다. 거울 속에서 검은 형체가 솟구쳤다. 숙이었다. 그것은 다시금 열이의 혼을 노리며 날카롭게 다가왔다. 마치 풍산이 멀리서 명령을 내린 듯했다. 강철은 재빨리 거울 앞에 손을 뻗었다. 그의 기운이 수기의 형상을 밀어냈다. 수기는 명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울 속에서 물처럼 일렁이며 서서히 사라졌다. 강철은 헉헉대며 숨을 골랐다. 명도는 깨지지 않았고 열이의 손등 위에 남아있던 검은 실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살았어. 그는 중얼거렸다.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 그 순간 열이의 눈꺼풀이 살짝 들렸다. 그녀는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녀가 속삭였다. 이대로 잠들면 편할 것 같았어. 강철은 눈을 질끈 감았다.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그건 나랑 같네? 나도 몇 번이나 그랬거든.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귀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철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수기의 기운은 사라졌고 명도는 원래의 고요한 빛을 되찾았다. 골담초는 이미 다 타들어갔고 그 향은 열이의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강철은 자신에게 그리고 열이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열이의 눈이 다시 감겼다. 이번엔 의식 없이 가느다란 숨만 이어졌다. 감각이 끊어진 듯한 그녀의 상태. 명도 속에서 희미한 잔상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저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열이의 눈이 다시 떠졌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찰나의 순간 강철이 알던 열이의 것이 아니었다. 낯선 차가움이 서린 눈동자, 마치 다른 혼이 잠시 스쳐간 듯했다. 열이! 강철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열이는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다. 방 안을 훑고 강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녀가 약하게 입술을 열었다. 나 꿈을 꿨어. 그 꿈속에서 난 실을 잡았어. 강철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실? 열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목에는 끊어졌던 장명무의 실이 다시 감겨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혼이 붙잡은 그 실이 그녀의 몸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 순간 대전의 창문이 흔들렸다. 거센 바람이 궁궐을 휘감으며 연못에 물이 거꾸로 솟구쳤다. 풍사는 버려진 정자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히 움직였다. 살아났군. 하지만 아직 실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부적을 꺼냈다.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봉온의 부적, 대비가 건넨 왕가의 저주를 끝낼 마지막 열쇠였다. 그러나 풍사는 망설였다. 손끝이 떨렸다. 저 아이가 팔척귀를 넘지 못하면 그 실은 결국 이 궁을 삼키겠지. 그는 부적을 불 속에 던졌다. 연기 속에서 그의 속삭임이 묻혔다. 다음에 보자, 장명의 아이야. 강철은 열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신은 돌아와 있었다. 너 그 실, 내가 다시 잡은 걸 본 것 같았어. 열이는 미소 없이 말했다. 내가 그 실을 놓쳤다면 난 다시 여기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꿈이었어. 꿈이라고 믿고 싶어. 근데 그 안에서 할머니를 봤어? 강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팔척귀가 널. 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말했어.
문은 혼으로 열린다고. 그리고 난 그 문의 손잡이래. 그 순간 윤갑의 육신 안에서 강철의 기운이 요동쳤다. 이무기의 본능이 다시 솟구쳤다.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라면 곧 윤갑의 육체가 한계에 다다를 거야. 열이, 난 이 몸을 떠나야 해. 열이가 물었다. 그럼 넌? 강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사라지면 널 잊게 될까? 내가 남아도 넌 괴로울 거야. 열이는 작게 웃었다. 그럼 같이 괴로워하자. 대비는 어좌에 앉아 있었다. 금침을 감싼 손에서 실이 흘렀다. 붉은 빛이 아닌 회색빛 죽은 실이었다. 궁은 이제 저 아이 손에 달렸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 실을 자르지 않으면 저 아이가 왕통을 삼킬 것이다. 오상궁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서 정말 풍산을 믿으시는 겁니까? 대비는 눈을 감았다. 풍산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실을 자른 적은 있지.